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뭉수의 정상회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직접 연관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1962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와 함께 이게 과연 러시아 푸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예상해보는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1962년 10월 14일 미국의 U2 정찰기가 쿠바 혁명으로 공산화된 이제 쿠바에 소련이 이제 그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이제 움직임을 이제 확인을 했고, 이에 따라서 10월 22일 이제 케네디가 이를 이제 미국 국민에게 완전히 전면적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 쿠바에 대한 이제 봉쇄를 실시하게 되고, 미사일 자재들을 선적한 이제 소련 국적의 이제 배들이 이제 쿠바로 항행했는데, 항행을 계속 함으로써 당시 뭐 전 세계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발발하는 것이 아니냐 공포가 확산됐던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로버트 케네디,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 등이 마쿠 협상을 주도하면서 이제 소련은 이제 쿠바에 이제 설치하였던 미사일을 철수하고, 이후 이제 미국이 터키에 배치된 낡은 미사일을 철거함과 동시에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사실상 이제 전복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이 사태가 마무리되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쿠바 사태는 이제 후르시초프와 케네디 모두에게 좀 치명적인 결과를 이제 나왔는데요. 첫 번째, 후르시초프 같은 경우는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사후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소련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확보하고, 이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이제 스푸트니크를 이제 발사에 성공하고, 또 이후에 가가린으로 대표되는 유인 우주선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아주 소련이 아주 기세를 높이던 때였는데요. 특히 이제 발판이 없었던 중동에서 이제 이집트의 나세를 통해서 이제 중동에서의 발판으로 확보함으로 해서 이제 소련과 후르시초프의 자신감이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던 차에 이제 케네디가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크루시초프와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양자가 서로 이제 어떤 회담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히 이제 회담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르시초프는 이제 1897년생인 이제 자신에 비해서 1917년생인 케네디, 엄청난 나이가 또 차이가 나고, 본인은 이제 말단 이제 공산당원에 시작을 해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지휘하던 정치국원 이런 출신의 아주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자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케네디를 봤을 때는 2차전 당시에 어뢰전 정장으로 참전하였다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서 이제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된 금수저 출신이다 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당시 후르시초프는 KGB를 통해서 그 케네디가 상당한 정도의 약물 중독에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던 자신의 아들과 비교하며 케네디를 한마디로 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의견들만 개진하게 되는 상황에서 회담이 결렬하게 되는데, 후르시초프 개인은 이런 케네디와의 회담에서 자신이 완승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2년 9월 이제 스튜어트 우달 미 내무부 장관에게 미국이 우리 어린애 다루듯 엉덩이를 때릴 수 있게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소. 이제 우리도 미국의 엉덩이를 때릴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직접 함으로 인해서 이제 후르시초프의 어떤 자신감이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자신감 속에서 이제 혁명을 이제 수출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이제 쿠바를 지원하고, 이제 쿠바에다가 핵 미사일을 이제 배치함으로 해서 미국과의 이제 핵 전력의 대등을 이제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62년 미국 핵 전력은 미 본토에 있었던 탄도탄이 200여 기, B-52 전략 폭격기가 555대, B-58 초음속 폭격기가 116대, 전략 핵탄두만 총 1830개에 달했고, 여기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량의 핵 전력을 좀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 터키 이런 데 쭉 배치되어 있던 미국 핵 전력을 감안하고, 거기에 이제 아직 소련은 걸음마 단계에 있었던 이제 SLBM의 핵탄두까지 확보하게 되면 소련 전역을 한 번에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반면에 62년 당시 소련군은 고작 62기의 ICBM과 SLBM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넓게 잡아도 그 핵 전력을 보면 17대 1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제 핵 공격을 통해서 미국을 제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소련은 이제 얼마 안 되는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고 나면 그대로 미국의 더 훨씬 많은 핵탄두를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후르시초프가
핵 전력을 대표로 되는 미국과 소련의 전력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쿠바 핵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 겸 키예프 시장이었던 페트로 셀레스트는 1962년 11월에 우리는 전쟁 직전이었다. 한마디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창출했고 그런 후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썼다. 미친 니키타, 후르츠초프의 이제 이름이죠. 니키타가 우리들을 엄청난 혼란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CIA 요원과 접선하였던 소련 장교 올레그 펜코프스크는 후르츠초프의 말은 허풍이다. 우리에게는 제1격의 능력이 없다. 당신들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당신들은 미국이겠죠? 미국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을 멸망시킬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후르츠초프가 속된 말로 완전한 블러핑, 미국의 어떤 핵전력을 비교를 생각해 보면은 절대로 미국을 도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 코앞에다가 핵미사일을 갖다 놓는 등의 도발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에게 완전하게 굴복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서 나중에 1964년 시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르츠초프는 이제 결국 쿠바 위기를 통해서 쿠바 위기를 멋모르고 도발하려다가 결국 소련 공산당 지도부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시각하게 되는데요. 케네디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길을 걷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962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엄청난 그 핵 전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미 공군 사령관이었던 르메이 같은 경우는 폭격을 이제 주장했었는데요. 이를 이제 이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마치 뭐 르메이 장군이 전쟁광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당시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현존했던 엄청난 핵 전력 차이를 보면은 미국이 어떤 기습적으로 어떤 핵시설을 폭격해 버렸으면 뭐 소련이나 쿠바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여지는데요. 이와 반대로 이제 케네디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완전히 공개해 버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소련이 후르츠초프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를 하였고 결국 이제 이로 인해서 케네디는 엄청난 인기가 높아졌지만 실제로 이런 만약에 후르츠초프나 소련이 굴복하지 않았다면 정말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쿠바 문제에 있어서 케네디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취임 초에 이제 CIA가 주도하는 쿠바 난민들이 이제 그 쿠바에 상륙을 해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제 피그만 작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처참하게 좀 실패가 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이제 쿠바 난민들의 문제가 이제 케네디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이 쿠바 난민의 문제가 케네디 일가와 밀접하고 영화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제 케네디의 조부가 보스턴의 이제 뒷골목 술집을 경영하면서 정치나 뭐 매춘도 하고 조폭도 관리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정치의 어떤 뒷손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이제 이른바 이탈리아 마피아하고 이제 밀접한 이제 관계를 맺었고 이제 그 조부의 아들인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가 이제 하버드를 졸업하고 은행 쪽에서 일을 하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마피아의 비밀 자금들을 운영해 주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케네디 집안 자체가 이탈리아 마피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피아가 정말 그 대부 영화 2편에 나오는 것처럼 마피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였던 쿠바를 이제 미국이 포기하게 따라서 쿠바 난민들로부터 또 이탈리아 마피아로부터 또 엄청난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CIA가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하여 쿠바 난민들을 동원했던 그 작전이 이제는 이제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에는 그 목표가 카스트로가 아니라 케네디로 이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케네디가 죽음을 맞게 되고 이런 쿠바를 가지고서 어떤 도박을 일삼았던 직접적인 주역인 로버트 케네디마저 형을 따라서 1968년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두고서 지금 푸틴이 지금 도박과 장난을 이제 시작을 했고 바이든도 뭐 겉으로의 모습은 다 달리 뭐 속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두고서 여러 가지 계산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깔끔하게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푸틴이 아무리 버틴다 하더라도 아마 러시아 그 지도부가 러시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푸틴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제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걸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도 반짝 우크라이나 사태 대처로 인해서 인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비극과 참극이 벌어진다면 과연 바이든은 여기서 또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현실주의 정치 세계에서 뭐 감정과 이념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정당성과 최소한의 도덕성도 고려하지 않는 정치도 현실 정치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푸틴과 바이든의 이런 우크라이나를 둔 정말 비열한 장난과 비열한 도발이 과연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에게 폭망이 되는 결과라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를 두고서 크루스초프와 케네디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는 일단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